물 맑고 산수 좋은 계곡에다가 집을 짓고 자연인처럼 살려고 했는데 이번 산사태로 모든 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자연인 따라서 살려다가 사람 잡게 생겼습니다. 원래 물가하고 산 밑에는 집 짓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폭우 피해 지역에 미약한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올빼미TV도 100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빼미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산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경남 지역에는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산청에 도착했습니다. 경남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게 지리산 인근에 있는 산청군인데 지금 여기 개천을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아래쪽에 바로 면 소재지가 있는데 면 소재지 전체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서 한참 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리 보시면은 이 다리 난간까지 물이 넘쳐났습니다. 이 다리가 상당히 높은데 이 다리 위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뚝은 터지지는 않았지만은 뚝너머로 물이 다 넘어가 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경지하고 집들은 다 침수가 됐습니다. 이 마을 안쪽 맨 끝에 있는 골짜기에서 산사태가 났다 해가지고 거길 찾아가고 있는데 이 마을도 전체가 침수가 돼가지고 도로에는 황토혹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아예 복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창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소나기는 계속 왔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길이 콘크리트 시멘트로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아스콘을 더 포장을 해놨는데 물살이 얼마나 거셌던지 이 아스팔트를 다 부셔놨습니다. 물살의 힘은 엄청납니다. 주변 농경지는 저 위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흘러내린 토사들로 농사는 다 망쳤습니다. 토사만 흘러내린 게 아니고 산사태가 나면서 나무들도 엄청 떠내려 왔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진하게 나는데 살아있는 소나무들입니다. 도랑은 자갈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물이 흐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산청에 불과 사흘 동안에 600mm, 700mm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농경지는 전체가 다 침수가 되고 산사태로 떠내려온 나무들이 물길을 아예 막아버리고 또랑물은 넘쳐서 결국에 모든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산사태 난 곳으로 가까이 가보려니까 지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들하고 나무들이 뒤엉켜서 도저히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여기도 산사태로 떠내려온 굵직한 소나무들이 도랑을 다 막아가지고 물은 전부 범람을 했습니다. 폭우 첫날에도 300mm, 400mm 이렇게 왔고 하루 조금 약해졌다가 다음날 또 300mm, 400mm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봄에 산청 산불 때문에 나무들이 다 죽고 토지 지반이 약해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산에 나무도 푸르고 산불 피해는 전혀 없었던 곳인데도 이렇게 심각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할 것 없이 전부 휩쓸었습니다. 도랑 옆에 있는 논밭들은 폭우 때 호박돌하고 자갈 같은 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는 농사 짓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저 거대한 소나무 몇 그루가 산사태로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밭에는 토사들이 뒤덮여 가지고 원래 이 땅에 농사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밭에도 뭔가를 심어 놨는데 토사가 뒤덮여 가지고 농작물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어떤 분이 걸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길래 여기 사시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맞답니다. 80 가까이 되는 어르신인데 이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딱 2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윗집은 작년에 돌아가셔서 빈집이라 가지고 집은 일부가 파손이 됐지만은 인명사고나 인사사고는 없었답니다. 산 좋고 물 맑다고 이렇게 산 밑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이처럼 축대를 높게 사서 집을 짓지 않았더라면 이번 산사태 때 이 집도 전부 휩쓸려서 떠내려 갔을 겁니다. 자연인처럼 산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겨울에는 산불이 나서 위험하고 또 여름에는 물난리나 산사태가 납니다. 저 산 위에서부터 몇백 미터의 토사가 흘러내렸는데 저 밑에 있는 집 2채가 큰 피해는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산 밑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언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 전원주택들 전부 산 절개지 깎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자연인처럼 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산 전체가 다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시골에 전원주택 같은 집을 지어도 산 밑에는 절대 지으면 안 되고 내과하고도 조금 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경치 좋고 계곡물 깨끗하다고 산 밑에다가 집을 짓다 보면은 이런 큰 참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 바로 옆에 집을 짓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번 폭우 사태 때 한번 보십시오. 제 방에 있는 물도 넘쳤으니까 그 옆에다가 집을 지으면 당연히 침수가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도 밭이었는데 지금은 소나무들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인 방송이 완전히 사람 잡습니다. 이런 산골에 와가지고 자연인처럼 살려고 집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런 폭우에 산사태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혼자 집을 짓고 자연인처럼 살려면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도 경북에 폭우가 와가지고 자연인 방송에 출연했던 부부가 산사태로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인처럼 사는 게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집을 지으려면 침수 피해나 산사태 피해 없는 그런 곳에 지어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우스 집은 그래도 지대가 조금 높아가지고 산사태 피해는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아랫집에 사시는 저 어르신도 지금 집을 손보러 걸어가고 있는데 산사태 때 겨우 목숨만 건져서 야밤중에 탈출을 했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집에 계실 때 자연인 방송 많이 보십니다. 야, 이런 산속에다가 조그만한 집 하나 짓고 살면은 나만의 천국이 되겠네. 그렇게 로망을 꿈꾸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시골살이를 시작합니다. 집터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산사태 위험은 없는 곳인지 침수 피해는 없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경남에서는 산청, 합천이 이번 폭우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수해 복구에 미약한 힘이라도 되고자 올빼미TV가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의 빠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자연인 방송 같은 데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시골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겨울에는 산불의 위험이 있고 여름에는 물난리가 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